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도 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고등학교 교사로 확인돼 확산 우려가 컸는데요. 그런데 이 교사와 연수를 받으며 하룻밤을 함께 지낸 동료 교사가 메르스 2차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고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아직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중에서 아직 메르스 감염자는 없습니다. 포항 기계고등학교 교사인 131번 환자의 동료 교사는 1차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동료 교사는 교무실에서 함께 생활한 것은 물론 131번 환자와 연수를 위해 구미의 한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 의심 환자로 격리됐습니다. 두 차례 다 음성 나오셔가지고 자가 격리하시면 되는 분인데 환자분이 그 격리 해제가 6월 19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입원을 좀 원하셔가지고. 확진 교사로부터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아직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 12명에 대해서 2차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2차 검사를 의뢰했는데 현재까지 아이들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이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주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확진 환자 부인은 남편과 함께 삼성서울병원에 간 지난달 27일 이후 연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 학생들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증상도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신고 당시에 아내 부분에 대해서 정상 유무를 판단한 결과에 아무 증상이 없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두 차례 모니터링한 결과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주가 고비일 것으로 보고 군과 교육청까지 포함된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도 내 첫 메르스 확진자의 동료 교사에 이어 학생들도 메르스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 보건소는 어제 학생 12명의 검체를 2차로 채취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기계고등학교 교사인 131번 환자의 동료 교사에 이어 의심 증상을 호소한 학생들도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보건당국은 안도하면서도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지역 경기가 가라앉고 관광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경주시 중심상가. 메르스 여파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매출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터미널 가보시면 알지만 사람이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평일이라도 차가 막 꽉 돼야 되는데 차 될 때가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차가 될 때가 불빈합니다요.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경주 지역의 대형마트도 매출이 20%나 줄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마트 주말 매출도 20% 이상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텅 비었고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저녁에도 외식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학원이 밀집한 경주시 황성동 일대도 마스크를 쓴 행인이 하나둘 지나갈 뿐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동네 병원도 여러 곳을 들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 주변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상가도 다들 지금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밖에 나가고 다니는 것도 조금 불안하고 좀 그런 면이 있네요. 아무래도 기침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하죠. 이미 지난달부터 메르스 여파를 겪어온 경주 지역의 관광업계는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사적지는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고 숙박업소는 예약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심각하죠. 지금 저희 캠핑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저희 혼자 캠핑하고 왔는데 다 예약을 취소했다고 하고. 포항의 죽도어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80%나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유동 인구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또 포항 사람들도 거의 지금 안 나오고요. 메르스가 발생한 지 25일째 정부의 무능한 대처 속에 메르스가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메르스 공포와 함께 서민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북 지역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경상북도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어제도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메르스 조기 종식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주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초기 대응에 총력을 다해 지금까지는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도 메르스 확진 발생 지역인 포항시와 경주시를 비롯해 의료기관과 교육청,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뜻을 모아서 속도 있게 진행해 주시고 또 도움을 해주신 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종식까지 모든 역량이 메르스로 결집이 되어야 됩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도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만큼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의 1:1 관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격리자의 생계지원금 조기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고 참여기관은 거점병원의 비상운영 체제 유지와 메르스 예방 대처 방안 홍보에 나서기로 하고 유언비어 차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소비해주는 경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지금 그 부분에 직접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굉장한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7월 달부터 들어가면 우리가 이 정상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도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초기 중앙정부와 수도권 병원의 안이한 대처 탓에 지방정부만 바쁜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안동시 남후면 상아리에 지난달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축산농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상수원이 오염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안동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남후면 상아리의 야산에 축사 2동과 관리사, 퇴비사 등 950제곱미터의 축사 신축 허가가 제출된 것은 지난달 중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이 축사 신청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안동시 남후면 상아리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축사 신축 예정지구 바로 밑에 있어 주민들이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오염뿐만 아니라 축사로 인해 지하수를 쓰고 있는 마을 상수원이 오염되고 악취 등의 환경 오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오염되면 저수지에 우리 식수가 되거든요. 상수원이라고 건판까지 부셔놓고 허가 내주면 상수원 오염시켜 된다는 말이에요. 공원을 조성해놔놓고는 거기에서 그 똥물 집화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안동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축사를 신청한 농가는 축사 예정 지역은 가축 사육 제한 지역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안동시의 회신을 받은 뒤 농민 후계 작업으로 이미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여기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지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불법이 아니다. 안동시는 소음과 분뇨 처리, 냄새 등 보완 작업과 부석은 협의를 거쳐 축사 신축 허가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정지역에 축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민과 규정대로 축사를 운영하겠다는 농가의 충돌을 안동시가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자의 관리 주체가 대상자의 주소지 보건소에서 거주지 보건소로 전환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주말 전국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전국 보건소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격리 대상자는 모두 해당 보건소가 관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메르스 방역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메르스 확산에 대비해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마스크와 체온계,
방역 소독기 구입비와 학교시설 소독 비용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과 예비비 등 12억 2천여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포항과 경주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유흥업소와 식당가 주변 지역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 측정기로 인한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도로 차단식 음주 단속을 잠정 중단했지만 최근 하루 평균 4건이던 음주 사고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유흥업소와 식당가 등에 경찰력을 전진 배치해 개별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군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한 뒤 후속 처리 일괄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꺼번에 모든 업무가 처리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서울과 충북, 충남에서 시행하는 사망자 후속 처리 일괄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사망 신고를 하면 토지와 자동차, 지방세 및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 7가지 업무가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경주 엑스포는 오는 8월에 열릴 실크로드 경주 2015 기간에 세계 실크로드 대학연맹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실크로드 대학연맹은 국가와 종교, 이념을 넘어 화합과 교류를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이탈리아 로마 대학과 터키 이스탄불 대학,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15개국 30여 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참가한 세계 대학들 간의 공동 학위 과정과 실크로드 학과 공동 운영, 장학재단 설립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난 6월에도 산불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건이 줄었지만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이후 발생한 산불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7건이 발생해 6.6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보다 4건이 증가했고 피해 면적도 3배 정도 는 것으로 경상북도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산불 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하늘 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동해안에서 유입되는 해무의 영향으로 내륙과 해안에서 모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좁아지겠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낮 최고 기온이 22도에서 27도 선을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6도, 영덕 17도, 포항 20도, 경주 18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25도, 포항 24도, 경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동해 전 해상 흐린 가운데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다가 토요일에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